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까지 연휴라서 많이들 쉬실 것 같은데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조심 다지면서 묵묵히 나아가 보시죠. 복차보 가겠습니다. OKX, NYSE, 그리고 IC까지 협력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히든 로드의 새로운 이름이죠. 리플 프라임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RWA라고 불리는 자산의 토크나 또 SEC가 어떤 기조를 펴고 있는지, 또 비트코인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블랙록의 움직임으로서 나와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올해 10월에 열릴 엑스아피 서울 2025 행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보는 섹터죠. 이 RWA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캐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33빌리언을 충분히 넘어가고 있다. 330억 달러,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하나의 자산 클래스는 역시나 미국의 국채부터 토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이제 OKX라고 하는 거래소가 Intercontinental Exchange, ICE와 NYSE, 미국에서 최대 증권거래소도 잘 알려져 있죠. 뉴욕 증권거래소랑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브렌트유 그리고 WI 선물 거래를 출시한다라고 하네요. 1억 2천만 명이 넘는 OKX 이용자들이 이제 코인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더욱 폭넓은 규제 에너지 시장 접근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이 NYS의 모회사이기도 하죠. 그들이 OKX랑 손을 잡았다라는 거, 물론 RWA 섹터가 굉장히 커져 나가는구나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이 OKX 거래소가 점점 더 제도권에 편입되고 그들의 채택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글로벌 대형 거래소 한 요 정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빗, OKX 당연히 대열에 합류가 되고요.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 크라켄까지도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트겟 요 정도는 우리가 신뢰하면서 글로벌 거래소로 인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리플의 RLUSD 역시 OKX에 상장이 됐다. 거래가 시작됐고요. 현재 약 300개 이상의 현물 거래상을 지원하면서 법정화폐의 온램프, 오프램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한 히든로드, 리플 프라임은 기관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EDX 마켓과 손을 잡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슬슬 이 리플 프라임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는 장치를 마련해놨다. 그게 시동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월가의 거래소인 EDX 마켓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정식 서비스 시작은 2013년에 시작을 했고 또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면서 국제 허브로서 EDXM 글로벌까지 이렇게 또 출범시킨 거 그들이 지속적으로 판을 다지면서 가격은 내려와 있지만 제도권 편입과 파생 상품에 대한 진열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EDXM 마켓의 뒷벨은 얼마 전에 한 번 더 언급드린 것처럼 찰스 스왑, 시타델, 피델리티 등등 그 백커들은 유대계 금융 엘리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EDXM과 리플 프라임의 통합 움직임은 이제 많은 고객들이 현물과 무기한 선물 거래를 리플 프라임을 통해 RLUSD로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장치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부서간 장벽을 줄이고 유동성을 높이며 더욱 스마트한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리플 프라임 인터내셔널 CEO인 마이크 하긴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플 프라임과 EDXM 그리고 OKX의 상장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뒤에 배관이 구조적으로 깔리는 하나의 스위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RLUSD에 대한 주주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현재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서 리저브 펀드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봤을 때 18억 달러가 지금 현금으로 쌓여 있고요. 현재 계산되고 있는 토탈 RLUSD 같은 경우 역시 17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 점점 빠르게 주주가 되고 있으면서
리플 원장에도 벌써 약 7억 개에 육박하는 RLUSD가 올라와 있고, 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 풀 같은 경우도 계속 장기적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면서 거의 200만 개의 XRP가 잠겨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공급 쇼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튜 시겔이라고 하는 반예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데요.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가격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그는 이런 이유를 대고 있네요. 무엇보다 SEC에서 이 미국 주식 토큰화 거래 허용하는 계획을 연기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장이 좀 쉽지가 않았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주식의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든지 의결권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익명성 문제도 아직까지 제도권의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법적 기술적 복합성들을 주요 문제로 지적이 되면서 앞으로 법안의 통과가 있어줘야 되겠죠. 클래리티 법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새로운 룰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여유롭게 봐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월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SEC가 나스닥 비트코인 지수 옵션을 승인하는 움직임, 이 상품 경우는 CME CF 비트코인 실시간 지수를 기반으로 한다. 점점 더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가 나스닥이나 CME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파생 상품으로서 현물, 선물, 옵션 거래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계류 중이지만 점진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아르마 법안을 추진 중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 아르마의 플레임은 아메리칸 리저브 모더나이제이션 액트의 약자로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몇몇 개의 디지털 자산을 국가의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포인트를 짚었고요. 이 하원의 닉 베기치 같은 경우가 원래 비트코인 액트에서 이름을 바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서 XRP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역시 초대형 담보로 채택이 되면서 이 2100만 개의 공급량이 점점 누군가에게 잠기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약 130만 개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역시 1등의 랭크는 이 마이클 세러가 이끌고 있는 스트래티지가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얼마 전에도 2만 5천여 개 정도를 추가 매수하면서 엄청난 폭풍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시점으로 이제 85만 개에 육박해 가네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들이고 있고요. 그들의 뒷배를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블랙록은 이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314만 주 추가 매입하면서 보유 비중 2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쇼크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 블랙록이 왜 MSTR 주식 5억 달러 정도를 추가 매수하면서 지분을 이렇게 늘렸는지 우리 또한 그들의 움직임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한 테더 같은 경우도 이 21 캐피탈에 가지고 있었던 소프트뱅크 인수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집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21 캐피탈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의 잭 말러스가 CEO를 맡고 있고요. 뒷배를 보면 제인 스트리트, 켄터 피츠제라드, 여기는 또 미국의 상무부 장관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죠. 모건 스탠리와 소프트뱅크까지 있었는데 그 소뱅의 지분을 테더사가 완전히 가져갔다라는 거, 왜 그들끼리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전략을 가속화시키는지 우리 또한 낮은 가격에 꾸준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면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DAT 기업들만 보이지만 이 XRP의 대표 DAT 기업인 에버노스 역시 조만간 상장을 할 것이다. 한국 진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코인 세금 관련해서 폐지가 검토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22% 가상자산 과세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청원이 5만 명을 넘기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형평성을 위해 폐지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법안의 체계라든지 가이드라인조차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준비가 미흡하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의 움직임들과 여론이 쌓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세금이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10월 3일날 XRP 서울 2026 행사가 이 용산의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과정에서 미리미리 달력에 표시를 해 두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리플의 고위 임원진들도 다 오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골든 스폰서로 리플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XRP 투자자라면 꼭 오실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도플러 파이낸스, 펜타라 캐피탈, 바이낸스, 온도 파이낸스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호화폐 기관들, 거래소, 거버넌스 회사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행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